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갑니다. 시장이 좀채 인플레에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앙은행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EBS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뭐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맞추는 사람 하면은 이창용 한은 총재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경제 전문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가 지난주 이번 금통위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1.7%에서 1.6%로 낮췄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일단 숫자 측면에서는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그 배경을 살펴보시면 상방 리스크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과 유럽 지역의 연착륙 가능성, 기대감이 높아진 것들,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이 되면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플러스 0.2%포인트 상향 조정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국내 IT 경기가 좀 부진이 심화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요거는 마이너스 0.3%포인트 하향 조정 요인이었거든요. 예. 그럼 종합을 해보면 마이너스 0.1%포인트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낮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리오프닝이 되는 것이 긍정적인 요인이죠. 하지만 이게 국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 측면에서 중국 측면에서는 내수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게 소비재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소비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원래는 이제 중국 쪽에 중간재를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이 조금 좋아지는 것들을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회복되는 모습들이 소비재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 글쎄요 수출이 좋아질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지나봐야 알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조금은 너무 낮게 하향 조정이 된 거 아닌가라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는 더 낮춰야 되는데 네. 조금만 보수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네. 제가 어젯밤에 이게 명동을 나가 보니까 네. 일본 말은 종종 들리는데 네. 중국 말은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영향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뭐 성장률을 0.1%포인트지만 이렇게 낮춰야 될 만큼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IT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반면에 증권사들 리포트에 보면 삼성전자 목표가를 8만 원까지 높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혼란스러운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상반기 중으로는 쌓여있는 반도체 상품 이 재고가 소진되는 기간인 건 맞습니다. 추후에 또 하반기 중으로는 이러한 좀 생산이 다시금 좀 가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반도체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가격도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전망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연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연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작년보다 성장을 안 한다라고 또 세우기가 참 애매하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상반기에 이 IT 경기, 반도체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을 전망을 해놓고 가격 측면에서는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들을 좀 가정을 해놓고 재고 측면에서도 소진이 되고 생산하는 것들을 좀 가정을 해놓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다소 리포트 측면에서는 8만 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새해 목표를 세우는데 마이너스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그런 측면도 있죠. 자, 우혜영 연구원은 이제 4월 금통위, 4월 11일이죠. 네. 4월 금통위에서 또 하느니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 얘기 근거가 뭔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2월 달에 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기에도 동결을 하기에도 굉장히 고민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결로 조금 우세하게 결정이 난 것은 아직까지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경로, 특히 물가 경로가 그래도 잘 들어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듯이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상정을 하고 있는 물가 전망 경로는 1월, 2월 달에 5%대 기록을 하는 거, 더 나아가서 3월 달에는 4%대로 떨어지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연말에는 3%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월 달 물가 상승률이 12월에는 5% 찍었다가 이제 5.2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은행 전망 경로에 부합하다라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연준에서 최종금리 레벨을 더 올릴 거니까 한국은행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상향 조정된 것도 아니고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경기가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부진해 있는 상황들, 내지는 연초에는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지금 당장 추가 인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민이 됐을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월 달에 FOMC가 끝날 건데 3월 달에 또 전도표가 나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표가 시사하는 최종 금리 레벨이 5.25에서 5.5%라면 예.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매파적으로 해석을 안 할 것 같고요. 그럼 시장을 좀 안도를 하는 분위기로 돌아설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물가 측면에서도 이제 2월 달, 3월 달 물가까지 보고 4월 금통위가 열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에너지 쪽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달 말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급증했던 에너지 가격들이 굉장히 세게 기저로 들어오면서 물가가 나오는 시점이 3월부터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제 한국은행의 전망 경로대로 물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가 상황들, 연준의 전망이 그렇게까지 매파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더 나아가서 한국은행이 지금은 금리 인상 기조가 아닌 긴축 기조, 그러니까 올려놓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조금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 보고 있어서 4월 달에도 조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이제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주면 좋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4월 금통위는 2, 3월 물가 다 보고 네. 그다음에 3월 FOMC까지 확인하고 네. 그렇게 하는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전망하는 가정 전제를 했던 것들이 이제 물가 전망 경로가 부합하다라고 봤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사실 큰 변수가 될 수 예. 있겠죠. 물가가 생각보다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게 남아 있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원래 기존에 전망하고 있는 거는 연준이 뭐 추정금리 레벨로 시사해봤자 5.5가 끝이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뭐 5.5 이상, 5.75, 6%까지 예. 뭐 시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파적으로 더 해석이 됐을 때 조금 한국은행에서 좀 판단을 했을 때는 조금 변수가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도 이제 1분기 GDP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또 부진하게 나온다든지라고 했을 때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뿐만 아니라 지금은 금융 안정과 성장, 물가 이 세 가지를 같이 좀 균형 잡혀 있도록 이제 정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좀 무너지게 될 경우에 한국은행은 이제 4월 금통위에서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더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결정이 뭐 인상 인하 아니면 동결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주 복잡한 복합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자, 근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3월 FOMC에서 빅스텝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미국 증시 뭐 충격받는 건 당연하고 우리 증시도 엄청난 파고가 밀려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부에서 내지는 예를 들면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좀 대표적일 텐데 예. 굉장히 매파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50bp 인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만큼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위원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은 이번에 투표권이 없지 네, 않습니까? 없으세요. 지금은? 네,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뭐 아무튼 이제 시장에서 50bp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물가라든지 경제 지표, 고용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렸는데 왜 물가 안 잡히고 예. 경기가 왜 멀쩡하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또 일각에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을 시작을 했고요. 빅스텝으로 단행을 한 건 5월부터 단행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이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요 인상의 효과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기까지는 이제 레깅이라고 하죠. 시차가 존재를 하고요. 1월 달, 2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는 사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50bp, 75bp씩 인상을 했던 효과들이 올해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굉장히 가시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어서 지금까지 잘 나온 거, 지표가 잘 나온 거는 저도 인정은 하지만 그게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시차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겠죠. 3월달 전도표도 중요하겠지만 3월달 전망치에서 실업률 전망치를 올리냐 마냐 이게 되게 예. 중요할 거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말하는 연착륙의 이제 그 근거는 실업률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도 지금 전망치가 4.6%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숫자 측면에서 실업률이 3.4%, 5%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간으로 4.6%를 도달을 하려면 연말에는 5%까지도 급등을 해야 그렇죠. 만들어지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금리가 5.25였었는데 만약에 실업률 전망치를 낮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최종 금리 높아질 수는 있겠죠. 더더욱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실업률 전망치를 만지지 않고 이제 전망치를 별로 이렇게 안 만진다라고 하면 여전히 경기 측면에서는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 보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뭐 연준이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좀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저 하는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듯이 네. 정치로부터는 독립했지만은 연준으로부터 독립 못했다는 말이 아주 실감이 나는데요. 우리가 연준 이사들 또는 뭐 지역 연방은행 총재 이름까지 우리가 기억을 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한국은행 전망의 기본 가정 중 하나가 중국 경제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한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리오프닝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게 언제쯤이 될지 참 불확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한국은행의 전망 역시도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중국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예.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회복이 된다라고 전망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그 시점을 2, 4분기, 그러니까 2분기로 앞당겼습니다. 아. 네, 그만큼 이제 경제 리오프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시기 역시도 조금 더 당겨진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제 회복이 중국 내에서는 빨라진 것은 맞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한국 경기에 얼마만큼 영향이 미칠지는 조금만 더 지켜봐야 숫자로서 좀 계산이 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도 그 금리 인상하는 거는 뭐 그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올리는 거니까 네. 물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물가 향방도 사실 상방 요인이 있고 하방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방 요인 중에 가장 큰 변수가 국제 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국제 유가는 또 글로벌 경기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유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전망치를 발표를 할 때에 요 연간 평균 수치, WTI 수치가 낮아지면서 물가가 낮아진 데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전망치가 3.5에서 3.4%로 떨어졌는데, 3.6, 3.5로 떨어졌는데, 요거의 가장 큰 배경이 유가에 대한 전망치가 기존의 전망 대비 낮아질 것이다라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제 WTI 등 국제 유가 전반적인 이러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이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중국 수요가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또 글로벌 원자재 가격 측면에서 또 상방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이제 이베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까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을 급등시킬 만큼의 수요라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정도,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정도의 수요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전망 경로처럼 이제 점진적으로 유가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들은 상승률 측면에서는 이제 강한 플러스보다는 보합 내지는 마이너스로 기여를 하면서 또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 방송 진행하면서 쭉 돌이켜 보면은 작년 연말만 해도 네. 이제 물가와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에서 경기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1월 달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하니까 그 노랜딩 얘기가 나오면서 뭐 계속 간다 이러다가 이제는 다시 또 이제 중앙은행이 이걸로 갔는데 역시 이 물가가 하방 안정된다는 거 이거는 뭐 금리 어떤 덫에서는 벗어나는 효과가 있지만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경기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변수들을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겠죠. 뭐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긴축의 강도가 계속해서 세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연말쯤에 훅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안 도래할 만큼 낮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 더 과감한 긴축 정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차를 두고 경기에는 하방 요인을 작용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좀 악화가 될 건가, 둔화의 정도가 어떻게 될 건가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이제 한국은행은 사실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이 되어 있는 존재긴 합니다만 예. 정책의 방향성, 특히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좀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조금만 정책 측면에서는 뭐랄까요, 디커플링이라고 하나요? 잘 예. 맞지 않는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좀 악화가 되는지, 둔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경기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IT 경기가 실질적으로 예. 하반기 회복이 될지도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소비 이런 것들이 좀 예전에는 당초에는 괜찮을 거다, 좀 예. 양호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발표되는 데이터들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지표들, 소비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연간 쭉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우리나라 경기의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